할머니, 덕분에 면접 잘 봤어요. 걱정 마세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그에게 이번 면접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거짓말했습니다. 절망감을 숨기며 그는 오히려 할머니의 무거운 붕어빵 손수레를 묵묵히 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골목 입구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은인,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여인의 뒷모습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새벽 4시 원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도윤의 잠을 깨웠습니다. 양철 대야에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죠. 도윤은 눈을 뜨지 않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어요.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늘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고쳐준다. 조금만 참아달라.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월세 독촉 문자였죠. 이번 달도 열흘이나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떨렸어요. 통장 잔고는 253원. 내일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온다 해도 월세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전기장판이 또 고장났어요. 스위치를 몇 번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죠. 도윤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11월 말에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면접이 있었거든요. 벌써 2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편의점 시계가 저녁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도시락 코너 앞에서 시간을 기다렸어요. 10분만 더 있으면 반값 할인이 시작되거든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 시간을 기다렸으니까요. 학생, 뭐 찾으세요? 편의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기다리는 도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죠. 왼쪽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지난주 배달 아르바이트 중에 빗길에 미끄러져 생긴 상처였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약국에서 산 연고만 바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선명하게 남았죠. 도서관 열람실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유일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면접 예상 질문을 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수백 번은 연습한 답변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지원한. 혼잣말로 연습하다가 목이 잠겼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텀블러는 비어 있었어요. 화장실 수돗물을 받아 마시러 가야 했지만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차지할까봐 참았습니다. 졸음이 밀려왔어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자기소개서를 수정했거든요. 고개가 앞으로 꺾이며 잠이 들었다가 목에 통증을 느끼고 깨어났습니다. 벽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탈락 통보였어요. 이번 달만 7통째였죠. 도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아까웠으니까요. 주말엔 무조건 나와야 해. 안 나오면 그만둬. 아르바이트 사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면접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면 당장 잘릴 게 뻔했어요. 하지만 주말에도 면접이 잡혀 있었죠. SNS를 열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친구들의 취업 성공 소식이 가득했거든요. 대기업 합격,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 해외 연수. 도윤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물을 한 컵 가득 마셨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물로 속을 채웠어요. 내일 아침까지 버티면 됐으니까요. 중고시장 앱을 켰습니다. 정장을 찾고 있었어요. 면접용 정장이 하나뿐인데 낡아서 새로 사야 했거든요. 판매자 5명과 동시에 흥정을 했습니다. 1,0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요. 2만 원에 안 되면 그냥 두세요. 18,000원은요? 제발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일한 넥타이를 메어봤어요. 실밥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냈지만 더 보기 흉해졌죠. 책상 위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면접 관련 기사를 오려서 붙여놓은 것들이었어요.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정보를 모았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을 삼키고 다시 시작했죠. 귀사의 비전과 제 가치관이. 목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가스비가 아까워 참았어요. 새벽 2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택배 기사의 노크 소리에 놀라 깼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면접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취업 카페를 열었다가 한숨이 나왔어요. 흑수저는 절대 대기업 못 간다는 글이 베스트였거든요. 댓글들도 비슷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창을 닫았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품이었죠. 열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면 부모님이 정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꼭 잘 될 거야. 엄마가 믿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문자를 읽으며 잠든 게 벌써 수백 번째였어요. 면접 전날 밤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차가운 숟가락을 눈에 대봤지만 소용없었죠. 거울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2개로 갈라져 보였어요. 다림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면접용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창이 떨어져 있었어요. 순간 접착제를 찾아 붙였지만 제대로 붙을지 의문이었죠. 그래도 이 구두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어요. 건물 사진, 복지제도, 직원들의 웃는 얼굴. 도윤도 저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했어요. 내일은 꼭 합격할 거야. 도윤은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어요. 똑똑똑. 마치 시간이 흐르는 소리 같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도윤은 믿고 싶었습니다. 반지하 방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밖은 더 추웠죠.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다를까요? 23번의 실패 뒤에 성공이 있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가슴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 긴급재난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경보였어요.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죠. 오늘이 하필 면접 날이라니.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지만 입구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운행 지연 문자가 왔습니다.
무기한 대기라는 내용이었죠. 도윤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면접까지 1시간 30분. 평소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쓴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말이죠. 택시라도 타야 해. 도윤은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지만 택시는 모두 손님을 태우고 있었어요. 빈 택시가 지나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행을 안 한다는 듯이요. 30분 동안 한 대도 잡지 못했습니다. 길은 이미 강이 되어 있었어요.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수구는 물을 삼키지 못하고 역류하고 있었죠. 도윤의 구두 속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갔어요. 면접까지 1시간. 도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비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죠. 다리가 떨렸어요. 이번 면접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뛰어가자. 뛸 수밖에 없어. 도윤은 우산을 펼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어요.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우산살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도윤은 망가진 우산을 버리고 그냥 뛰었어요. 큰 트럭이 물웅덩이를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도윤을 덮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정장이 몸에 달라붙었죠. 도윤은 멈춰서서 자신을 내려다봤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언덕 아래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누군가 힘겹게 무언가를 끌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였어요. 붕어빵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려 하고 있었죠. 비에 젖은 손수레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도로에 파인 곳에 끼었어요. 할머니가 힘을 주며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팔목을 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손목이 삐었는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 손수레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대로 두면 손수레가 뒤집힐 게 분명했거든요. 쿵! 손수레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반죽통이 쏟아졌어요. 하얀 반죽이 빗물과 섞여 도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붕어빵 틀도 굴러떨어졌죠. 할머니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어요. 도윤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할머니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완전히 넘어가려는 손수레를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렸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올라왔죠.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면 안 됐으니까요. 가스통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죠. 도윤은 발을 뻗어 가스통을 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산을 쓴 채 잠깐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혼자서라도 해내야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면접 늦겠어요. 그냥 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을 보는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장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진흙이 묻고 찢어지고 빗물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손수레는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어요.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까지 손수레를 끌어올렸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풀렸죠. 하지만 안전한 곳까지 옮겨야 했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팔목을 잡고 있었죠. 젖은 박스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반죽은 이미 많이 쏟아져서 반도 안 남았어요. 붕어빵 틀도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도윤은 손수건으로 틀을 닦아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도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젊은이, 이거 받아.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손목시계였어요. 유리가 깨지고 시계바늘도 멈춰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이렇게 귀한 물건을 받을 수 없었죠. 할머니,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받을 수 없어요. 도윤이 시계를 돌려드리려 했지만 혜선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게. 오늘 나를 도와준 게 고마워서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었죠. 시계 뒷면에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면접 끝나고 꼭 찾아뵐게요. 이건 정말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도윤은 시계를 급하게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면접 시간을 보니 20분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 늦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도윤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젖은 구두가 찰박거렸어요. 찢어진 바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죠. 무릎에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뛰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빗속을 달리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면접에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 모습으로 가면 분명 비웃음을 살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를 도운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면접장 건물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 뛰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잠깐만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찢어진 바지, 진흙 묻은 구두, 흠뻑 젖은 머리. 면접 보러 온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겠죠. 면접 보러 왔습니다. 10시 면접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전기를 들더니 어딘가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통과시켜줬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눈살을 찌푸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는데 망설여졌어요. 젖은 옷으로 의자를 적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엉덩이만 살짝 걸쳤습니다. 뭐야? 냄새나. 앞자리에 앉은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김세라였어요.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대놓고 인상을 썼죠.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완전 컨셉질 아니야? 동정표 받으려고? 옆에 있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지원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변명하면 더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 서류 봉투를 꺼내려는데 봉투가 흐물흐물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종이가 젖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이력서를 꺼냈지만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정장도 제대로 안 입고 오신 분은 처음 보네요. 직원이 옆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어요. 도윤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와이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속이 다 비쳤어요. 팔을 꼭 끌어안았지만 소용없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원자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두 자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았어요. 마치 도윤이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처럼 피하는 모습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옮겼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누군가 도윤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론가 전송되는 게 보였어요. 아마 단톡방에 올리는 것 같았죠. 도윤은 얼굴을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도 아니고 면접장에 저런 꼴로 오다니. 관심 끌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닐까? 저러고도 붙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진흙이 튀어 있었죠. 도윤은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얼굴을 닦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젖은 옷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지를 손으로 짜봤지만 물만 조금 나올 뿐이었어요. 핸드드라이어 아래 서서 말려봤지만 10분이 지나도 여전히 축축했죠. 찢어진 부분은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직원이 명단을 들고 있었어요. 이도윤 씨 면접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세요.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젖은 바지 때문에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뻣뻣하게 걸을 수밖에 없었죠. 면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세라가 뒤에서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았어요. 도윤의 어깨가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뒤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 앉은 인사 전무 오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썹을 찌푸리며 도윤을 쳐다봤죠.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복장으로 오셨죠? 첫 질문부터 비난이었습니다. 오기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도윤은 침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돕다가 그만. 그래서요? 면접이 중요하면 일찍 출발했어야죠. 왜 남을 도왔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됐잖아요. 오기문이 말을 잘랐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옆에 면접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관종이 많아요. 특별해 보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도윤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정말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맨 끝에 앉은 회장만은 달랐어요.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호기심인지 관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당신에게 책임이란 뭡니까?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회장을 쳐다봤죠.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책임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붕어빵 할머니를 지나쳤다면 면접엔 제 시간에 왔겠지만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그건 진정한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모습이 볼품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오기문의 표정이 더 굳어졌지만 회장의 눈빛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그래도 면접은 면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온 건 실례죠. 오기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탈락을 예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예상한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계속 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마치 도윤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마음을 비웠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의자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쓰라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도윤이 일어섰을 때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외면하지 않는다. 붕어빵 할머니를.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도윤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답변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특히 도윤의 손에 묻은 하얀 가루를 보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 없이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도윤은 알았어요. 이번에도 떨어졌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주머니 속 낡은 시계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준 부적 같은 시계. 어쩌면 이게 진짜 행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회장 정성우는 도윤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어요. 도윤의 손바닥에는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밀가루처럼 보였죠. 붕어빵 반죽 자국이었어요. 성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의 손에 묻은 하얀 가루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빵 반죽 같은 그 자국이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을 뿐입니다. 도윤의 젖은 구두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봤습니다. 남루하고 초라했던 하지만 간절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도윤이 대답하는 중이었습니다. 최선이라는 단어에 성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 빵집 주인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해야 해요라고.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탁! 성우가 들고 있던 펜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던 거예요. 다른 면접관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성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몸을 숙여 펜을 주었어요. 그때 성우는 도윤의 손등에 난 상처를 봤습니다. 선명한 빨간 상처였죠. 아까 할머니를 도우면서 다친 상처였어요. 성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이 회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회장의 모습에 당황한 듯 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머릿속에서는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따뜻한 빵 냄새,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그 손길. 도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나갈 때까지 성우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성우는 비서를 불렀어요. 방금 나간 지원자 이도윤 씨 정보를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비서는 놀랐지만 바로 움직였어요. 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지원자가 뭐라도.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이도윤, 26살, 부모님 모두 돌아가심, 현재 혼자 거주. 주소는?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주소가 낯익었어요. 그곳은 40년 전 빵집이 있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그래도 그 일대였어요.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임원들이 놀라 쳐다봤죠. 성우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지금 뛰쳐나가면 이상하게 보일 거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성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면접 계속하시죠.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가 들어와서 대답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계속 도윤의 손에 묻은 반죽 자국만 떠올랐거든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빨리 면접을 끝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붕어빵 할머니가 누구인지, 정말 그 사람인지. 갑자기 잃어버렸던 시계가 생각났어요. 40년 전 빵집에 맡겼던 그 시계. 유일한 가족의 유품이었죠. 성공하면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빵집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오래전에 적어둔 주소가 있었습니다. 빵집이 있던 곳의 주소였죠. 그 동네는 이미 재개발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메모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날 때까지 성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머릿속은 온통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청년, 그가 도운 붕어빵 할머니,
그리고 40년 전 자신을 구해준 빵집 주인.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성우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면접이 끝나자마자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서둘러 면접실을 나갔어요.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도 처음이었거든요. 성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처음 사업에 성공했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서둘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걸,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걸. 도윤은 면접을 마치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시계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가던 중 얕은 주머니에서 시계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딸그랑. 시계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지만 도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었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에서 나온 정성우 회장이 복도를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누가 떨어뜨렸나? 비서실에 맡겨야겠군. 회장은 무심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무게와 감촉이었거든요. 시계를 뒤집어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JS 정성우 희미하지만 분명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게 왜 여기에?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40년 전 빵집에 시계를 맡긴 그 시각이었죠. 마치 그때부터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떨렸죠. 이건 꿈일까 현실일까? 성우는 시계를 눈앞에 가져다 대고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어떻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비서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당황한 회장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우는 듣지 못했어요.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꽉 쥔 채로요. 복도를 걸으며 성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6살의 자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걸 잃었던 때였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숨어 다니던 날들. 그리고 그 빵집을 만난 날.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계줄에서는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어요. 40년 전 그대로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성우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갑자기 40년 전 빵집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해선 베이커리라고 적힌 작은 간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유리문. 그리고 문을 열면 퍼지던 빵 냄새. 각 구운 빵의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시계를 맡기며 했던 약속이었죠.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빵집은 사라졌고 주인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성우는 급하게 종이를 찾았어요.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빵집이 있던 위치를 그렸어요.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왼쪽 세 번째 건물이었죠. 빵집 위치로 찾아가야겠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그 일대는 이미 재개발되어 사라진 곳입니다. 40년 전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된 지도를 가져와요. 1980년대 지도 말이에요. 비서는 어리둥절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잠시 후 낡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지도를 펼쳐놓고 골목 구조를 살폈어요. 손가락으로 길을 따라가며 위치를 확인했죠. 여기야, 여기. 이 골목이 맞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빵집이 있던 동네가 도윤이 사는 곳 근처였어요. 물론 많이 변했겠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불러요. 지금 당장.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서가 창밖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위험해요. 내일 가시는 게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오늘 가야 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시계가 나타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찾지 못하면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았어요. 회사 임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이런 폭우의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까 면접 때부터 이상했어. 그 젊은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이성적인 회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성우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회장님, 이런 날씨에 어디를? 묻지 마요. 그냥 출발해요.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듯이요. 차가 빗속으로 나아갔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조급해했어요. 더 빨리 가고 싶었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 멈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혜선 씨, 당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살아계실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희망이 생겼어요. 이 시계가 나타난 것도 도윤을 만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져가는 불빛들을 보며 성우는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40년 만에 갚아야 할 빚, 전해야 할 감사,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고. 손 안의 시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끈이었고 은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차가 폭우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차창을 세차게 때렸어요. 차체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성우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흔들림이 익숙했어요.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눈을 감자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85년 겨울, 26살의 정성우. 첫 사업에 모든 걸 걸었던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투자금은 물론이고 빌린 돈까지 모두 날렸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고 길에서 기다렸어요. 성우는 도망 다녔습니다. 친구 집, 찜질방, 공원 벤치를 전전했죠. 겨울이었는데도 추위보다 빚쟁이들이 더 무서웠어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엔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물로만 배를 채웠지만 한계가 있었죠. 어지러움이 심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오늘처럼 차갑고 매서운 비였죠. 한빵집 앞을 지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빵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냄새만으로도 현기증이 났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박혜선이었죠. 24살의 혜선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성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혜선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와닿았죠.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혜선은 성우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의자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갔죠. 잠시 후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갓 구운 모닝빵과 따뜻한 우유가 놓여 있었어요. 먹어요. 일단 먹고 힘을 차리세요. 성우는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죠. 빵을 씹으며 흐느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 혜선이 물 한 잔을 더 가져다 줬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먹었습니다. 눈물이 빵 위로 떨어졌어요. 짭짤한 눈물과 달콤한 빵이 입안에서 섞였죠. 사람 살려놓는 게 먼저야. 자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을게. 혜선의 말에 성우는 더욱 울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도움을 받았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의를 경험했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빵을 다 먹고 나자 혜선이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일어섰어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빵집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노란 조명이 빵들을 비추고 있었고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죠. 유리 진열장 안에는 갓 구운 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시계였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마지막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꼭 찾으러 올게요. 혜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시계를 받았어요. 굳이 이런 걸 맡길 필요는. 부탁이에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성우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를 소중히 받아 서랍에 넣었죠. 성우는 그 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혜선의 말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세웠고 점점 키워나갔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안정을 찾은 성우는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시계를 찾으러 갈 수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선에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빵집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건물이 철거된 지 오래된 듯 잡초만 무성했죠.
성우는 믿을 수 없어 주변 가게를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아, 그 집이요? 몇 년 전에 망했어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결국 가게를 접었다던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도주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성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성공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그새 해서는 사라진 거였죠. 시계도 은인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빵집이 있던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혹시 누군가 혜선의 연락처를 알까 싶어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혜선은 성우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로 평생 혜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회사를 세운 뒤에도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단서가 너무 부족했죠. 이름과 얼굴, 그리고 빵집이 있던 위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폭우가 올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빵집 앞에 쓰러졌던 날, 혜선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못 지킨 약속.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잠을 못 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시계가 멈춘 날이 혜선이 떠난 날과 같다는 걸. 3시 20분. 아마 그때쯤 혜선이 가게를 떠났을 거예요. 시계도 그 순간에 멈춘 것처럼요. 성우의 인생에서 혜선은 가장 중요한 은인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 살려준 사람, 포기하려 할 때 희망을 준 사람. 그 작은 빵 하나가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데 감사 인사도 못했죠. 40년 동안 그 일은 마음속 짐으로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비밀이었죠.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은인을 찾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계를 다시 봤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윤이라는 청년이 가져온 시계, 그리고 붕어빵 할머니 이야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한 거예요. 성우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아주머니, 이번엔 꼭 찾을게요.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성우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손 안의 시계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뛰기 시작할 것처럼요. 혜선을 찾지 못한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희망이 있었거든요. 시계가 돌아왔듯이 혜선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면접실을 나온 도윤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할머니께 시계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빠르게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제야 면접의 실패감이 밀려왔습니다. 23번째 실패. 인사 전무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가슴을 찔렀죠. 복도 끝 계단에 잠시 주저앉고 싶었지만 할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주머니를 만져보니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도윤은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졌지만 시계는 없었어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올라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젊은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도왔던 붕어빵 할머니 혜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자네 면접은 어떻게 됐어? 옷이 아직도. 잘 봤어요, 할머니. 정말 잘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에 짐을 더하고 싶지 않았어요. 혜선의 손수레는 비에 젖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붕어빵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반죽통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였어요. 아침에 자네 덕분에 겨우 언덕 올라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장사 접으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혼자서 이 무거운 걸 끌고 다니시는구나. 도윤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도윤이 손수레를 잡자 혜선이 만류했지만 도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손수레가 삐걱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망구, 또 도망가려고?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빚쟁이였습니다. 이번 달도 미룰 거야? 40년이나 됐잖아. 빚쟁이가 손수레를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 폐지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혜선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조금만. 닥쳐. 내 남편이 빌린 돈이야. 빚쟁이가 혜선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혜선이 아파하며 신음했어요. 나요.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이 빚쟁이를 밀쳤습니다. 빚쟁이는 더 화를 내며 도윤을 넘어뜨렸어요. 무릎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났습니다. 그만해. 제발. 혜선이 울며 애원했지만 빚쟁이는 손수레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붕어빵 반죽통이 터지며 하얀 반죽이 길바닥으로 흘렀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빚쟁이가 욕을 하며 도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멈춰.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성우 회장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빚쟁이가 당황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욕을 하며 도망쳤어요. 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도구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엎질러진 반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가까이서 본 혜선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매는 분명했습니다. 혹시?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주머니에서 멈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3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어요. 혜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시계. 혜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성우를 올려다봤어요. 늙은 남자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누구신지. 성우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혜선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혜선 베이커리 하셨던 분 맞으시죠? 40년 전에 빵집 하셨던. 혜선의 눈이 흔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때 비 오는 날 쓰러졌던 그 청년이. 네, 저예요. 그때 굶어서 쓰러졌던. 아주머니가 살려주셨잖아요. 빵 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혜선이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정말 살아있구나. 성공했구나.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4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성우가 혜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따뜻한 빵을 건네주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고 거칠었어요. 기다렸어. 꼭 올 거라고 믿었어. 정말 다행이야. 혜선의 말에 성우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성공했는데 은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도윤은 충격에 빠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함께 우는 모습.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엎질러진 반죽, 흩어진 폐지,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40년 만에 재회했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 해서는 성우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 안 돼.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손수레를 일으켰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비는 따뜻했습니다. 40년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비였어요. 성우는 혜선의 손을 잡은 채 일어섰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4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따뜻한 손이 맞았어요. 혜선도 성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죠.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던 도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면접장에서 봤던 그 위험 있던 회장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도운 할머니 앞에서 말이에요. 회장님, 할머니를 아세요? 도윤의 질문에 성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40년 전 제가 모든 걸 잃고 죽고 싶었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혜선에게 보였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바늘이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시계 기억하시죠? 제가 맡겼던 시계예요.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혜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기억나지? 매일 이 시계를 보면서 자네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어. 혜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빵집이 망한 후에도 이 근처를 떠나지 못했어. 혹시라도 내가 찾아올까봐. 붕어빵 장사라도 하면서 여기 있었던 거야. 성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며 이 근처에서 힘들게 살아온 혜선이 너무 미안했어요. 도윤이 놀랐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자신에게 줬던 그 시계였거든요. 아, 그 시계.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성우가 시계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었습니다. 복도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 시계 덕분에 아주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성우와 혜선을 번갈아 봤어요. 그럼 이 시계가 두 분을 이어준 거네요? 혜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야. 내가 이 시계를 떨어뜨린 것도 이 사람이 죽게 된 것도 다 운명이었어. 성우는 다시 혜선을 바라봤어요. 40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하게 했습니다. 한때 따뜻한 빵집을 운영하던 젊은 여인은 이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사시게 된 겁니까? 성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선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빵집이 망한 후 이것저것 해봤어.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을 많이 졌거든. 결국 갚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 빚 때문에 빵집도 잃고 집도 잃었어. 혜선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붕어빵 장사라도 하면서 살고 있지. 아직도 그때 빚쟁이들이 가끔 찾아와서 괴롭혀. 성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성공해서 회장이 됐는데 은희는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니.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고생하신 거라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지. 혜선의 말에 성우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빚쟁이는 이미 도망간 후였지만 도윤이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경찰은 곧 빚쟁이를 잡겠다고 약속했죠. 아주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생하지 마세요. 성우가 간절히 말했지만 혜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 그저 자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좋은 집도 알아봐 주시고요. 혜선이 당황해서 성우를 말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제발 제 마음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이 빚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성우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혜선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흩어진 반죽통을 주우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신이 도운 할머니가 회장님의 은인이었다니. 도윤 씨, 성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오늘 면접,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를 도와준 것도 봤습니다. 인사팀에 다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도윤이 놀란 눈으로 성우를 봤어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깊이 인사했어요. 23번의 실패 끝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말을 들었으니까요. 혜선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젊은이. 자네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로 시작된 하루였지만 이제는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성우는 혜선의 손수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혜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도윤도 손수레를 함께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골목을 나서자 밝은 햇빛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참, 도윤 씨. 당신이 떨어뜨린 시계, 그 시계 덕분에 혜선 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의 말에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낡은 시계가 이런 기적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성우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단순히 아주머니를 도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주머니를 도운 그 선택이 40년의 인연을 이어줬습니다. 제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을 갚을 기회를 준 거예요. 도윤이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40년 전 저를 살렸듯이 당신은 오늘 아주머니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도 살렸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에서 저를 구해줬어요. 혜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멈췄던 시간이 이제 흐르기 시작할 거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도윤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해냈습니다. 23번의 실패 끝에 얻은 성공이었죠.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부모님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선은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쪽방촌의 좁고 춥던 방에서 나와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죠.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살아도 되는 걸까? 혜선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거든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온돌, 넓은 거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성우는 매일 혜선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보시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아,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손목도 아프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성우의 고집에 혜선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오랜 노동으로 관절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당장 치료가 필요했죠. 수술을 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혜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은 너무 비싸서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성우를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나는 그저 빵 하나 준 것뿐인데. 그 빵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성우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혜선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편 도윤은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보내준 새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엄마, 저 해냈어요. 드디어 취업했어요. 부모님 사진 앞에서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번의 실패를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출근 첫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사 전무 김우는 부당한 채용 관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도윤을 조롱했던 세라도 징계를 받아 다른 부서로 발령났죠. 이도윤 씨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도윤의 이야기는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아온 청년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성우는 도윤을 자신의 비서실로 불렀어요. 도윤 씨,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 프로젝트요? 네,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예요. 당신처럼 기회가 필요한 젊은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빚쟁이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그가 요구한 빚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불법 채권이었습니다. 게다가 폭행과 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받게 됐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우의 말에 혜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40년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성우야, 하나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시 빵을 만들고 싶어. 작은 가게라도 좋으니까.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제가 최고의 빵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작은 가게면 충분해. 동네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고 싶을 뿐이야. 성우는 곧바로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 아담한 가게를 계약했어요. 혜선 베이커리라는 간판도 다시 달았죠.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동안 도윤도 퇴근 후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장비를 설치했어요. 할머니, 붕어빵도 팔 거예요? 그럼 붕어빵이 제일 자신 있지. 혜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수리점에 맡겼어요. 며칠 후 깨끗하게 수리된 시계가 돌아왔습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었죠. 아주머니, 이 시계를 다시 드립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혜선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네. 그날 밤 혜선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됐고 빚쟁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죠. 도윤도 새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서관에서 졸지 않아도 됐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살게요. 부모님 사진을 보며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성우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0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죽고 싶었던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살려준 은인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40년 전 그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혜선이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시계가 밤 10시를 알렸습니다. 똑딱똑딱 초침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혜선 베이커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가게였어요. 유리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갓 구운 빵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죠. 붕어빵 할머니, 빵집 여셨어요?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들어왔습니다. 혜선을 기억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붕어빵을 팔던 할머니가 진짜 빵집을 연 게 신기했던 거죠. 그래, 이제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줄게. 혜선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쿠키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혜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하지만 그 주름은 이제 행복의 흔적이었죠.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우는 물론이고 도윤, 회사 직원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작은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주머니. 성우가 꽃다발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혜선은 꽃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모두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회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일했어요. 소외계층 청년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첫 번째 프로그램에만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도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부하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도윤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퇴근 후 도윤은 늘 빵집에 들렀습니다. 혜선이 만든 빵을 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은 많이 파셨어요? 응,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늘었어. 다 내 덕분이야. 도윤이 SNS에 올린 빵집 이야기가 화제가 됐거든요. 4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기적의 빵집이라는 제목으로요. 어느 날 성우가 혜선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완전히 수리된 시계였어요. 그런데 시계 뒷면에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희망도 멈추지 않는다.
2025년 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혜선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 멈췄던 40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생명력 있는 소리였어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힘찼죠. 회사에서는 도윤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그들의 가족까지 혜택을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죠. 이도윤 팀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뉴스에 도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다리가 되고 싶어요. 성우는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을 만들어준 혜선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죠. 여름이 되자 빵집은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혜선의 빵에는 특별한 맛이 있었거든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맛이었죠. 할머니, 붕어빵은 언제 팔아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혜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겨울이 되면 팔게. 따뜻한 붕어빵으로 너희들 손 녹여줄게.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혜선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죠. 가을이 왔습니다. 도윤은 승진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었죠. 도윤 씨, 당신 덕분에 회사가 달라졌어요. 성우가 도윤을 칭찬했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혜선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고요.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였죠.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건 혈연 때문이 아니에요. 도윤 씨, 당신이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주머니를 도운 그 마음이 우리를 연결했어요. 아주머니가 40년 전 저를 살렸고 당신이 아주머니를 도왔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만날 수 있었죠. 도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남을 돕는다는 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혜선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운명이야. 내가 어렵게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붕어빵을 팔았던 이유가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였죠. 겨울이 왔습니다. 혜선은 약속대로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새 틀로 만든 붕어빵은 더욱 맛있었죠.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며 혜선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전 겨울도 이렇게 추웠어. 혜선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도 이렇게 추웠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빵 덕분에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성우, 혜선, 도윤은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했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도윤이 희망차게 말했습니다. 혜선이 따뜻한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이미 충분히 좋은 일이 일어났어.
너희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성우가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밤 11시 59분이었어요. 곧 새해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이제부터 진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40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요. 똑딱, 똑딱, 똑딱.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이 되었어요. 새해의 종소리가 울렸죠.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은인이 있었죠.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그들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진짜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폭우 속에서 만난 세 사람의 인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은인과 은혜를 갚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젊은 시절 받은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온 마음이 결국 기적 같은 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죠.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건 하지 못한 일보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죠.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혜선 할머니처럼 40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잖아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희망을 품는 마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계신가요? 아니면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